겉보기에 평범한 우리 집, 하지만 그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장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처음 몇 년은 그저 편안하고 화목한 생활이 이어지는 듯 보였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위를 대하는 눈빛이 아니라 한 남자를 바라보는 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아내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어느 늦은 밤, 장모님이 제 방에 들어와 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보다 더 진하게 다가온 건 그녀의 체온이었고 조용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쳐 지나갔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얘지면서도 피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출근한 뒤 집에 저와 장모님만 남는 오전 시간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밥을 준비하다가 혹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아주 우연을 가장한 듯한 장모님의 손길과 시선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분명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여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 허우적거릴 뿐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고 아무도 몰래 금지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만큼은 서로 모른 척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셋이 함께 밥을 먹을 때조차 장모님과 저 사이에 오가는 눈빛 하나가 제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멈출 수 없는 욕망.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야근으로 늦는다는 전화를 한 뒤 집에는 장모님과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제 옆자리에 앉아 술잔을 건네셨고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흘러가 버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장모님의 눈빛은 강렬했고 저는 이미 그 눈빛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내의 남편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장모님의 비밀스러운 동거자로. 낮과 밤이 다르게 흘러갔고 제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저는 그 불안한 이중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매달리고 있었죠. 아내에게 들킬까 두려워 문득문득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그 긴장감 속에서 이상한 쾌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엔 장모님과 주고받은 짧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아내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으며 당신들 나 모를 줄 알았어 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했고 장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냉혹하게 변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저는 하루하루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들 둘 다 똑같아. 난 더 이상 이 집에 남고 싶지 않아.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제야 저는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가정도 제 삶도. 장모님은 결국 떠나버렸고 저는 홀로 남아 스스로 무너져가는 삶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날의 선택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가정의 틀 속에서 이렇게까지 파국이 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